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 속의 법률 쟁점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최근에 한 소속사의 5명의 래퍼가 모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중에 한 명은 과거에 마약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즉, 검찰 단계에서 봐주어서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고 로버트 할리시도 집행유예를 받았었고, 작년에 남양유업, CJ, SK, 현대 등 재벌가 2, 3세들도 비슷하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잘 알려진 홍정욱 씨의 딸도 징역 2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공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약범죄 처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는 위험도와 중독성이 차례대로 낮아진다라고 규율을 해서 그에 따라 법정형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다르니 다르게 취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법정형에 표시를 했던 것인데, 실제 처벌을 할 때에는 공급자인지 여부와 수요자인지 여부, 그리고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와 판매나 유통 목적인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게 됩니다. 다소 국민 법감정하고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나눈 이유는 수요자의 반 이상이 20, 30대고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급자와 달리 수요자는 중독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재범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범 확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들에게는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중독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이미 중독이 된 경우에는 중독을 치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의 종류보다는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공급자의 지위, 즉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서 줄줄이 엮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해외에 유학을 많이 떠나는 재벌 2, 3세들, 공인의 자녀들의 경우에 거기에서 합법이다 보니 불법성의 경각심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항을 입국하다 혹은 몰래 숨겨서 오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홍정욱 씨 그 자녀도 공항에서 직접 바로 수사기관으로 간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국가에서 대마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이상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사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법에 대해 착각을 하거나 혹은 위법성의 정도가 낮아져서 입국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할 것이고요. 본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다 같이 한 사람들 혹은 공급책이 걸리는 경우에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약은 보관만 해도, 장소 제공만 해도, 운반만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엮이지 않는 것이 좋고, 저는 다이아몬드를 나누는 줄 알았지 마약인지 몰랐어요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해주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을 하는 광고에 쉽사리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